하셨나요? 네, GDC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저는 조슈아 우스트랜더이고요. 저희가 라이브 게임을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혹은 UGS를 사용을 해서 제가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프로파일 사진 보시면은 제가 뭐 하와이의 탐정 같은 스타일로 입고 있는 모습 보시는데요. 게임업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UGS 플랫폼 프로덕트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게임 개발자로 유비소프트, 팝캡, 글루 모바일이나 소규모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다양한 규모와 유형, 뭐 트리플 A, 저예산, 모바일 콘솔, RPG, 액션, 슈팅, 플랫폼 레이서, 요트, 시뮬레이터까지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창고에서 게임 마스터를 출하하기도 하고 소매 생산 관리 시스템 설계 경영진 이사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인 게임과 일하는 경험도 가졌고 그리고 뭐 이해 부족이나 뭐 빌드가 잘못되거나 통찰이 잘못돼서 이제 내 코드가 잘못돼서 고생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건 게임 경험 이외의 요소라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유니티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피할 수 있도록 UGC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UGS는 게임 시장에 좀 비교적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7월에 저희가 GA라는 이정표를 달성하였는데요. 무엇인지, 어떤 오퍼링인지, 어떤 원리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스케이스와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요. 좀 실용적인 UGS가 어떤 문제를 해결코자 해드리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유스케이스는 컨퍼런스에 좀 인덱스 세션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 끝날 때 어떻게 더 배우실 수 있는지 좀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 관련 태그라인입니다. 유니티 게임 서비스는 단일 혹은 모듈식의 플랫폼에서 라이브 게임을 구축하는 개발자의 당면 과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멀티플레이어 서비스 게임 운영 이외에 수익화가 포함되고 있고요. 전체 게임의 수명 주기에 걸쳐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계정 서비스, 멀티플레이어 서비스, 백엔드 구성, 관리 서비스, 데브옵스 역량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 이외에 플레이어의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분석,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 툴, 커뮤니케이션 툴, 크래시 보고 모니터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의 성장,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IAP 광고, 사용자 획득, 플레이어 기반 확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니티가 왜 서비스 사업도 하냐라는 겁니다. 미션도 보셨고 굉장히 방대한 제품 목록도 보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전문적인 개발자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원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엔진 중립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 어떤 플랫폼이든 장르든 엔진이든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패키지 SDK 쓰실 수 있고 원하신다면 API나 다양한 자체 툴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좀 더 일관성 있는 오퍼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개발자들의 경험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식별자나 스키마나 아니면 UI, UX에 관련된 패턴이라든지 이런 API들 모두 다 포괄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좀 더 독특한 고유한 통찰력인데요. 이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고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플레이어 경험을 구축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UGS에 대해서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해드리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유스케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임팩트가 컸던 그런 지난 1년간의 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배틀 로얄 게임을 저희가 호스팅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UGS 플레이어 어카운트 서비스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디플로이 관련해서는 자동화된 배포와 에드에테스에서 UGS CLI 배포 패키지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두 가지 방식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 운영을 하는 방법, 또 유니티 플레이어 참여를 통해서 라이브 이벤트를 운영하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틀 로얄 게임을 게임 서버 호스팅을 통해서 셋업하고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셋업하고 호스트하고 실행하는 걸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체 그 배틀 로얄 샘플을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니티 대시보드이고요.
여기는 정말 뭐 이미 넷코드가 구현된 멋진 게임이 이미 컴파일되고 테스트를 위한 실행 파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배틀로얄 타이틀을 호스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드를 업로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UI에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API나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런타임 종속성이나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원하시는 만큼 업로드를 하셔서 뭐 테스트하는 변수 뭐 얼마든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빌드를 컨테이너 이미지와 로드된 샘플들 간의 두 개 빌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음에는 빌드를 이제 컨피그를 해야 되죠. 서버가 어떻게 실행돼야 되는지, 어떤 론치 파라미터가 필요한지, 어떤 뭐 인수가 작성이 돼야 되는지, 실행 파일 이름이 뭔지, 그리고 이 서버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리소스의 양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서버 비용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서버를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빌드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플릿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플릿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버가 있는 위치를 정의를 하고 리전을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최소 최대의 서버의 수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리소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플레이어 볼륨을 대응하기 위한 서버를 유연성 있게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완료하고 나서는 서버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플릿이 돌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서버가 내부 환경 플랫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드얼론이고 하나는 매치메이커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매치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봤으니까요. 이제 UGS 매치메이커로 연결을 해줄까요?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Q와 풀입니다. Q는 이 플레이어를 게임 모드별로 예를 들어서 뭐 그룹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배틀로얄 샘플인데요. Q에서는 이 매치메이킹 티켓당 원하는 플레이어 수 그리고 이 Q에 있을 수 있는 풀의 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치메이킹 티켓은 매치를 찾으려는 플레이어, 게임 클라이언트의 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잘 컨피그가 됐으니까 이제 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를 매치시키는 로직 그리고 이제 서버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매치메이커의 굉장히 강력한 룰 빌더를 사용을 해서 동적으로 필터링하고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표준 혹은 스탠다드의 규칙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전, 팀수, 플레이어 수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커스텀 룰로 티켓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논리 연산자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백필도 지원을 해서요. 멀티플레이어에서 이제 빠지는 분이 있을 때 그걸 빠르게 채워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서버 리소스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백프리를 true로 해서 enable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글로벌 론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룰 빌더에서 나와서 게임 로딩 되기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이제 BR200인데요. 엑시트 게임에서 개발한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게임 서버 서비스 호스팅, 매치메이커 SD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데모에서 설정한 그 컨피그레이션이 모두 다 준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클릭해 볼까요? 매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퀵 플레이를 눌려서 매치를 시작을 하는데요. 게임 서버 호스팅과 매치메이커가 뒤쪽에서 저에게 열심히 서버 티켓 해서 매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줍니다.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AAA 규모의 본격적인 배틀로얄을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로 호스팅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나 이 기능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세션 뒤에 복도에서 저를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어 시각에서 계속 한번 바라보면서 이제 플레이어를 어카운트 서비스를 통해서 돕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게임을 해보셨다면은 이제 플레이어 관리가 결국은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증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이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복잡성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UGS 플레이어 계정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 데모를 볼 텐데요. 하나는 그 플레이어 계정을 만들어서 프로필을 업로드를 하고 리워드를 받으면서 미션을 완수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개발자 관점,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서 유니티 대시보드에서 플레이어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관리를 하고 리워드를 주고 밴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게임 느낌과 비슷한 그런 화면으로 하면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계정을 만드는 것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GS 인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UGS auth를 사용을 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익명을 해도 상관없는 거면 특별히 그 익명 유지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ing Your Own Identity로 개방형 아이덴티티와 이미 많이 호환이 되어 있고요. 계속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 플레이어는 유니티 플레이어 계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유니티 플레이어 어카운트 서비스의 일부인데요. 지금은 이제 비공개 베타 단계에 있습니다. 포괄적인 IT 시스템으로요.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타이틀 간의 정체성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크로스플레이 사용도 가능하고 공유 리더보드나 VIP 시스템 같은 것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계정을 만들고 동의하고 게임에 이제 오케이 클릭하면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계정이 생성되었으니까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프로필 이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플레이어 레벨 같은 데이터를 UGS 클라우드 세이브에서 접근을 하고 또 통화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UTS 이코노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나 레벨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옮겨가면 되죠. 리워드를 받으면서 미션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고객 서비스 팀이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티 대시보드로 넘어왔어요. 정말 휙 빨리 지나가는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플레이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플레이어 관련된 기록을 찾고 보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대시보드의 라이브 섹션에 있고요. 모든 기능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플레이어 목록 보기 아이디로 플레이어 검색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그인 날짜, 생성 날짜, 프로필 이름, 연결된 아이디, 그리고 이코노미 탭을 통해서 플레이어의 코인과 관련된 가시성 확보를 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 세이브를 통해서 레벨이나 다른 데이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하여서 이제 플레이어를 비활성화해서 밴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완전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분은 이제 쫓겨갔겠네요. 이제 완전히 플레이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UGS가 굉장히 많은 고객 서비스 도구가 UI에서 벗어나서 워낙 쓰시는 커스텀 솔루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UI에서 액세스 하실 수 있도록 API나 CLI를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냥 데이터만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포, 디플로이먼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에디터에서 배포하는 것, 두 번째는 자동화된 디플로이입니다. 첫 번째 에디터인데요. 이제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GS가 환경 안의 컨텐츠 관리를 하는 것이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이 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모팅 버전 관리, 클로닝, 어릿, 그리고 이제 코드 병합이 굉장히 수작업에 의존적이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이제 좀 더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디플로이를 하는 것을 최신의 CI/CD 관행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파일 기반으로 세분화돼서 안전하고 또 이터레이션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디플로이 패키지입니다. 현재 프리릴리스 단계이고요. 클라우드 코드와 리모트 컨피그에는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연내에 나머지 UGS에 롤아웃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현재 개발자들이 대시보드를 전환하지 않고도 에디터에서 컨피그레이션을 반복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버전 서비스를 사용하는 스크립트로 서비스 버전을 지정하는 기능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모트 컨피그 같은 서비스에서 어떤 밸류 값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 분리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컨피그에 구성에 포함된 클라우드 스크립트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 배포를 위해서, 디플로이를 위해서 사람의 상호작용을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이제 기본 템플릿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를 생성할 때 예상되는 그런 형식, 참조 템플릿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이제 에디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것 볼까요? 저희가 샘플 프로젝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SS스토어에 있는 2D 로그라이크입니다. UGS와 샘플과 전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벨 생성 로직이나 아니면은 풀 게임 이코노미 로직을 오버라이드를 하는 유니티 패키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빌드를 안 하고도 원격적으로 이런 로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은 클라우드 코드 패키지 그 리모트 컨피그 패키지 배포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아이디를 연결하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이렇게 그 조직 올바른 팀이랑 이제 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주면 어느 작업 환경에서 할 건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개발 환경으로 하고요. 이제 서비스를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랩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할 시간입니다. 네, 컨피그레이션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요, 이 예시의 클라우드 코드 스크립트 굉장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이 요청될 때마다 원격으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제 상단에서 리모트 컨피그를 호출을 해서 이제 라이브 서비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값 변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컨피그까지도 포함을 해서 뭐 레벨 생성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식 값이 99로 게임 중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새로운 컨피그레이션을 디플로이를 해볼까요?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을 다른 프로젝트의 에셋과 똑같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디플로이 윈도우를 열고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만 하면은 이제 바로 라이브 서비스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선택한 환경에서 이제 라이브로 디플로이가 되었고요. 이제 최신 업데이트 되어서 실행된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정말 엄격하게 독립형의 빌드였던 것이 이제 라이브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것이죠. 뭐 음식이든 뭐든 뭐 밸류 값을 새 빌드 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코노미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건드리지 않은 값은 변경되지 않았고 저희가 변경을 한 음식만 이제 라이브 서비스에서 이미 99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팅 로직으로 수행한 것처럼 에디터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의 개입을 줄여서 정말 안전한 릴리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QA팀을 위한 이제 스테이징으로 푸시를 하는 것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게 바로 UGS로 자동화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표는 환경 간 그리고 프로젝트 간의 컨피그레이션 이동을 굉장히 쉽고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의 그 배포 자동화 관련된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 수동으로 뭔가 혹은 일정으로 트리거가 되고요. 그래서 에셋이 있는 저장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푸시할 대상 환경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실행하면은 대상 브랜치를 체크를 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디플로이를 할 뭐 리모트 컨피그 스크립트 같은 그런 디플로이를 할 대상을 찾게 되고 설정한 환경으로 이것을 푸시를 합니다. 뭐 이걸 어떻게 다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UGS CLI를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이것도 오픈 베타 단계이고요. 클라우드 코드와 리모트 컨피그에서는 완벽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UGS에는 연내에 롤아웃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시작은 소스 컨트롤입니다. 네, 방금 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끝났고 뭐 변경사항 다 커미트했고 모든 파일이 GitHub 리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제너레이션 컨피그 파일도 있고 뭐 지금 그 값도 똑같죠. 후드 99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셋업이 됐으니까 CI/CD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GitHub에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지 간에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UGS 디플로이로 지정을 하겠는데요. 이거 YAM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 자동화 흐름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제가 UGS 프로모션 워크플로우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입력을 요청을 했고 어느 리포에 있는지 대상 리포지토리를 이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타겟 환경을 정의를 하고 어느 잡으로 어느 잡인지를 보게 되고요. 뭐 서비스 인증키나 아니면 다양한 보안 조치들이 조직 내에서 승인된 계정만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환경을 입력으로 연결을 하고 이 작업이 소스를 체크아웃을 해서 CLI를 다운로드하고 CLI에서 배포 명령을 실행하면서 이 폴더에서 배포 가능한 모든 에셋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정의가 되었고요. 이제 리포지토리에서 커밋하고 볼 수 있는 깃허브로 푸시하면 됩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해볼까요? 대시보드를 보면은요, 현재 프로젝트가 전혀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변경하고 싶은 거죠. 여러 GitHub 액션들 리스트가 있고요. 뭐 새로운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모션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어느 브랜치를 타겟으로 할지 물었고 메인 브랜치로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징이라는 타겟 환경도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수동으로 하는데요. 원하시면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옵션들 다 되었고요. 이렇게 좀 앞으로 돌아가면서 보면은 액션 실행, 코드 체크아웃, CLI 다운로드를 했고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로 에셋 다운로드 배포 디플로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동화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개입이 적어서 오류 가능성도 적습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요. 이제 환경 컨텐츠 유효성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고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서비스 컨피그 파일을 리모트 컨피그와 클라우드 코드에 모두 다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다 두 가지 다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디플로이 워크로드를 다양한 UGS 서비스를 포괄하면서 만든 겁니다. 너무 좋죠. 자, 더 상세한 내용 배우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희의 유니티 에디터의 부스 세션에서 이 디플로이와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327번 부스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뉴스케이스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 다룰 내용은 바로 라이브 옵스입니다. 제가 그 라이브 옵스 관리자로 굉장히 오래 일해서 저로서 굉장히 복잡하고 특별한 주제입니다. UGS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로 라이브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로윈 이벤트를 한번 설정해 보겠는데요.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플레이어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복잡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유니티든 아니면 자체든 분석 필요하고 원격 구성, 경제,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 게임 오버라이드, 푸시 알람까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는 이것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달력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벤트, 알림, 그리고 날짜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간소화했습니다. 2개의 푸시 알람이 있고요. 가을 관련 이벤트, 그리고 배틀 패스와 관련된 이벤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달력을 쭉 보다 보니까 할로윈과 관련해서는 이벤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그래서 할로윈 23 이벤트에 대한 게임 오버라이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오버라이드는 게임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볼까요? 할로윈 전 월요일의 특정 시작 시간부터 여기네요. 네, 이거를 일요일의 특정 종료 시간까지 상당히 긴 시간 플레이어들이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시간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라이드를 셋업을 해야 되는데요.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겟팅, 컨텐츠, 그리고 스케줄링입니다. 타겟팅은 저희가 처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의 잠재 오디언스, 고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정하는 거죠. 특정 비율로 점차 늘려갈 수도 있고 전체 오디언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오디언스로 하는데요. 특정 플레이어나 특정 레벨이나 유료 구매 수준이나 이런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언스를 결정을 했으면 컨텐츠 규칙을 결정해야 됩니다. 플레이어 인게이지먼트가 정말 좋은 것이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서비스를 다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리모트 컨피그로 이벤트 구성을 업데이트를 하고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로 할로윈 전용 게임 에셋을 내보내고 그리고 이코노미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를 업데이트합니다. 리모트 컨피그를 볼까요?
여기에 이제 이벤트 허브가 이벤트 홍보를 게임에 표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할인을 표시할지 여부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리모트 컨피그에서 다양한 그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CCD로 와가지고요, 공포 테마의 에셋이 들어있는 할로윈 버킷을 설정을 하고 이벤트 시점에 이것이 프로덕션으로 푸시가 트리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코노미로 들어와서요, 제일 큰 팩의 코인 수를 2,000개에서 1,600개로 줄여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은 할인이네 사야지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데모에서는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A/B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변경 사양을 A/B 테스트로 해가지고 뭐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예시는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하나의 베리에이션으로 하겠지만요, 보시다시피 변수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A/B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력에서 가져오고 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이제 플레이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피니시를 클릭을 해서 오버라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고 이네이블을 누르시면은 할로윈이 되면 이 이벤트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필요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라이브 앱스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널리틱스 제품이 여기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이벤트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바로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게임이나 이벤트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 매트릭스나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뭐 ARP나 DAU나 수익 매트릭스, 리텐션 매트릭스, 그리고 뭐 활성 사용자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게임이나 이벤트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였습니다. 라이브업스와 뭐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 보여드렸는데요.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게임을 좀 더 쉽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 그리고 제품 정보들이 dashboard unity.com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 부스 세션과 더 많은 세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도에 있을 테니까요. 상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스 세션에서 딥다이브 세션 꼭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 만나시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으로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멋진 GDC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